쭉쭉쭉 이어오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빙 때 이때까지 입금했었던 돈이 6,500만 원 되는데 6,500만 원을 다 날립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복구하지 생각하다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시스템 트레이딩을 쭉 연구합니다. 원금 다 복구하고 플러스 5억까지 가요. 그거랑 엘리어트랑 차이는 뭔가요? 심리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청산이 안 당해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지표를 만든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지표를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형남배 트레이딩 대회 24년 5월 대회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여러분께 최대한 노하우와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천에 거주 중인 27살 반도체 회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제가 고졸로 입사해가지고 6년 차거든요. 그러면 6년 동안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언제부터 코인 투자하게 된 건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2017년도 말쯤이었는데 그때가 전역 전이었어요.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면서 그때 리플 200원인가 할 때였어요. 이거는 왜 이리 싸지? 하고 200만 원 투자했다가 그게 1000만 원까지 불었는데 익절 시기를 못 잡아가지고 20만 원까지 떨어져서 손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코인 투자 그때 접하해서 한번 실패를 맛보고 지금 24년이니까 시간이 꽤 길잖아요. 네네. 7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19년도 초쯤인가? 코인이 300만 원, 40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다니면서 모았던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되는데 알트코인을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다가 2019년 7월쯤에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운이 좋게 100만 원을 만들어요. 100만 원도 결국 잃고 1000만 원을 더 끌어와가지고 선물을 하다가 19년도 8월쯤인가 한 10% 떨어졌던 음봉이 있을 거예요. 그 음봉에 1000만 원 다 날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공부 좀 하자. 독학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요. 뭐 캔들도 보고 거의 패턴 위주로 했었는데 쭉쭉쭉 이어오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빙 때 이때까지 입금했었던 돈이 6,500만 원 되는데 6,500만 원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로 이 돈을 어떻게 복구하지 생각하다가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시스템 트레이딩을 쭉 연구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서부터 2021년 5월까지 원금 다 복구하고 플러스 5억까지 가요. 그런데 그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엘리어트 파동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시우님 방송 보면서 한 파동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딱 3파 나오고 4파로 떨어지고 5파로 올라간다 라고 시우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무지성으로 매수했다가 5억을 날리고 원금만 남겨요. 한 번에 5억이 다 날라갔다고? 예. 그때 저는 확실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수익금 5억 다 날리고 원금 1억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은 2021년도에 잃었던 거 다 복구하고 더 많은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수익 낸 거는 출금을 몇 프로 정도 했나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출금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기계면 네. 똑같이 잘하는데 사람이라서 출금을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승자님이 진짜 실력이 있다 라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매달 수익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 대출받고 15억 내 돈으로 해서 샀어. 그러면 이자 감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시드를 절반을 출금하든 아니면 시드의 70% 출금하든 실력 있으면 어차피 올라가요. 근데 인간은 늘 그렇죠. 빨리 더 잘하고 싶고 지금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이제 출금을 안 하는데 지금 계속 엎어치기에서 올인하는 스타일 같은데 한 번은 또 그런 시련이 반드시 언젠간 와요. 근데 만약에 출금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실현에서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그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드 비율이 80%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하는 건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트레이딩은 제가 진짜 엄청나게 백테스팅 하면서 최적의 레버리지하고 손절가를 찾아서 하고 있는 거라서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든 청산이 안 당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래요? 시스템 트레이딩 자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MACD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MACD에서 이평선이 위에 이평선을 아래 이평선이 뚫었을 때 롱을 치고 골든 크로스. 예. 올라갔을 때
다시 데드 크로스 나면 숏을 치고 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거를 엑셀로 구체화시켜서 레버리지 몇 배를 쳤고 손절을 몇 퍼 잡았을 때 최적의 수익이 나더라 해가지고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은 우상향을 해요. 그거랑 엘리어트랑 차이는 뭔가요? 심리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밀리는 게 없어요. 심리에 밀린다는 걸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손절 쳐야 될 자리에 손절을 안 치고 아까 예를 들면 내가 숏 들어간 최고점 넘기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엔딩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다가 버티다가 예를 들면 네. 손절이 늦게 나가고 그런 네. 경우 제가 역추세하다가 좀 많이 날렸었거든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 자체가 추세 매매다 보니까 추세만 따라 먹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말 그대로 심리에 지배당한다는 그 표현이 맞네. 예를 들면 아까 오파에서 숏 쳤을 때 넘어가면 엔딩 있고 없고 나는 손절을 예. 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치면 되는데 그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 맞아요. 라는 거죠. 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시드를 운영할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80%가 시스템 트레이딩, 네네. 20%가 엘리어트라고 했는데 아까 수익은 뭐 엘리어트로 50%, 시스템으로 50%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왜 운영 비율이 8대 2인데 수익은 5대 5예요? 그게 확실히 수익 나는 거는 엘리어트 파동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전략이고 엘리어트 파동은 진짜 딱딱 맞춰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발라먹는 전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드가 적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나요. 그러면 제 방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방송은 예전에는 저도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보자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시우님은 방송에서 틀려도 대응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시우님이 항상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방송이 아니고 낚는 법을 알려주는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저는 임펄스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우님 방송 보면서 엘리어트 파동, 임펄스가 어떻게 카운팅 되는지는 빠삭하게 익혔고 그거를 토대로 매매를 하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혹시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시스템 트레이딩하고 엘리어트 파동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가치가 안 되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 책에 보면 지표가 2가지 이상 섞이면 과체적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든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책 쓴 사람 얼마나 벌었을지 궁금하긴 하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네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하라. 예. 제목은 이건데 어쨌든 내용은 시스템 트레이딩. 네네.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과체적화하는 지표를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아껴준 거죠. 이 책이. 그냥 어쨌든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했네요, 트레이딩을.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고 태도인데 적당한 레버리지와 적당한 손절가. 손절가 셋업 해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면 예. 한 번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복리로 계속 우상향한다. 네, 사실 네. 그게 트레이딩의 본질이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운영하는 시드가 꽤 큰데 제 대회는 왜 참가했어요? 왜냐면 저희 대회는 시드가 작아야 유리한 수익률 대회니까. 네. 네. 뭔가 엉남이 형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말. 항상 방송에서 목소리만 들으니까. 근데 이것도 신기하다. 실력이 진짜 꽤 좋은가? 왜냐면은 이 형 만나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3달 만에 우승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거죠? 네, 회사 다녀요. 주 5일이에요? 아니요, 저 교대 근무. 그러면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일하는 거는 8시간 고정돼 있고 출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만 다르거든요. 그럼 이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네. 일단 일어나면 항상 차트를 먼저 봐요. 핸드폰으로 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보니까. 저 핸드폰으로 봐요. 차트 보고 뭐 임펄스 나온 것 같네 하면 역추세로 잡았다가 수익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출근길에 휴대폰 보면서 걷는 걸 안 좋아하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꺼내 보면서 출근을 하고 회사 출근해서는 거의 휴대폰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는 차트를 못 보고 매매도 못 하고 나중에 운동하면서 쉬는 시간에 또 차트 보고 좋은 자리 나왔다면 매매하고 운동 끝나고 나면 할 거 없으니까 넷플릭스 하나 켜놓고 차트 보면서 매매해요. 멀티태스킹이 되는구나. 예. 차트를 계속 본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알람 걸어놓고 알람 울리면 그때 봐요. 그런데 만약에 차트를 보는데 제가 진짜 모르겠는 구간이 있으면 계속 보죠. 얻는 게 맞는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분석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지표를 만든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지표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보면은 인터뷰 나가면 사람들 저 구매하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공략 안 하죠. 지표 만들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생성돼 있는 지표로도 수익이 나니까 음.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표면 나중에 언젠가는 수익이 떨어질 수 있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지표를 만든 거죠. 파이는 한정되어 있고 네. 많은 사람이 쓸수록 그 파이의 조각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아비트리지도 그렇고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도 보통 그렇고. 그럼 지표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지표는 21년도부터 만들었어요. 그때 5억 나가리 되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책 이것저것 읽고 지표 만들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소개하는 거는 본인의 약간 노하우가 너무 공유될 수 있으니 네. 그건 좀 이제 자제하고 네. 구체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런 가지고 매매할 때는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하는지 좀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때 5월 대회가 제 생각으로는 1파 나오고 2파가 러닝 플랜 나오고 3회 1, 2, 3, 4, 5로 3회 4파와 3회 5파 이 어느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매를 처음 했던 게 W파 마무리되고 A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A, B, C로 올랐고 1, 2, 3, 4, 5 리딩 나오고 1, 2, 3, 4, 5 임펄스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올드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5월 1일 네. 1일에 그리고 이때 딱 봤을 때 매집봉이 하나 뜨더라고요. 저도 음. 캔들 공부 좀 했는데 이게 매집봉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상승 확률이 진짜 없어요. 35%. 음. 그래서 이거의 승률을 높이려면 영망치 캔들 뜨고 뒤에 양봉이 어느 정도 크게 마무리되면 그때 진입하는 게 승률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입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또 2차로 또 진입하고 고배율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때 전량 익절하고 한 $300 정도 수익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앞에 파동이 1파 리딩으로 나오고 A, B, C, D, E 엔딩 확장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E가 절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때 1, 2, 3, 4, 5가 나왔고 이 중에서 1파랑 3파 중에 연장된 게 안 보여서 5파가 연장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돌파 매매를 합니다. 돌파 매매를 하고 5파가 다 나왔다는 생각에 1, 2, 3, 4파 삼각 수렴 나오고 5파 이 시기에 전량 익절하고 네, 한 번 더 기다리니까 이렇게 엔딩 모양으로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숏 쳤다가 짧게 익절하고 비트 매매 2를 하고 또 카운팅이 수정이 됐어요. 성격 꼼꼼하다. MBTI 뭐예요 그때 갑자기? 저 ESTP입니다. ESTP인데 네. 생각보다 꼼꼼하네. 또 너무 연장되는 거예요. 5파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앞에 카운팅을 또 수정을 해요. 이쪽에 1파가 리딩으로 나왔고 2파가 가격 조정 그 다음에 3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2파가 가격 조정으로 나오면 4파는 기간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방송에서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4파가 삼각 수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삼각 수렴에서 매매를 살짝 해요. 롱 쳤다가 숏 치고 또 숏 쳤다가 롱 치고 이때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자는 시간이라 가지고 매매를 그렇죠. 못했고. 원래 들어왔으면 여기 올라온 예. 삼각선 올라온 거기서 숏을 딱 쳐야 정확히 좋은 타점인데 네. 거기를 놓쳤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만큼 떨어졌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계속 롱만 봤어요. 롱만 쭉 보다가 이쪽에 보시면 임펄스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게 3회 1파니까 3회 3파가 나오면 더 멀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었던 거 그대로 홀딩하고 A, B, C가 플랫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잤어요. 돌파 매매만 걸어놓고 어떻게든 3회 1의 고점을 뚫으면 급하게 상승이 나올 거니까 돌파를 걸어놓고 자자 했는데 이쪽은 플랫이 안 나오고 그냥 A, B, C 하락이 나온 거였죠. 그래서 이때 추격롱 쳤던 걸 손절을 쳐요. 예. 이게 구간이 되게 크네. 예,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대응 못하고 그대로 맞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앞에 카운팅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쪽에 X파를 이쪽에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임펄스가 나왔고 근데 이게 제가 틀리게 카운팅해서 Y파가 A, B, C, D, E 수렴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쪽에 3중 조합이 나와서 ABC 떨어지고 또 ABC 익스펜딩 플랫으로 한번 떨어져가지고 Y 나오고 E가 또 삼각 수렴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삼각 수렴이니까 D파 뚫을 때 추격 매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때 추격 매매 때렸고 이거는 나중에 임펄스를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격 매매 했을 때는
1, 2, 3, 4, 5로 보고 이쪽에서 5파 다 나왔다 하고 롱을 익절 다 때려요. 이게 이제 분석 결과적으로는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마지막 이게 X, Y가 수렴으로 나왔던 뭐 Z가 수렴으로 나왔던 네네. 그래서 수렴 끝나고 올라가면서 추격 롱을 때렸잖아요. 네네. 돌파하면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이게 틀렸을 때 손절을 어떻게 잡을 생각을 했어요? 손절은 돌파매매도 주로 하는데 손절은 뚫었던 봉이 다시 음봉으로 마감될 때가 있어요. 뭐 15분 봉이라든지 1시간 봉이라든지 4시간 봉이라든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다른데 그 중에서 제 매매 원칙에 맞는 봉이 음봉으로 마감되면 손절을 치는 거죠. 이거 추격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손절을 쳐야 될 때를. 그리고 지켜보다가 3, 4, 5로 한 번 더 오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숏을 쳐요. 그런데 이쪽에서 안 떨어지고 비비더라고요. 책에 보면 글렌 릴리가 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인데 임펄스가 맞으면 2-4 추세선을 이탈하면 빠르게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책대로 안 떨어지길래 아 이건 뭔가 남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숏을 빨리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이 정도가 났고요. 이쪽에 첫 파동이 저는 임펄스로 보였어요. 1, 2, 3, 4, 5. 그래서 만약에 이게 5파가 맞으면 임펄스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파 반등 준다고 생각하고 이때 숏을 들어가요. 그랬는데 한 번 더 제가 생각했던 비파 고점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나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러닝 플랫 확정이겠다 생각하고 여기 돌파 매매를 진짜 자주 하네. 돌파할 때 롱 쳤다가 이쪽에서 수익을 냅니다. 책에 나왔던 말인데 러닝 플랫 나올 때 특징이 A와 C파가 시간과 가격, 각도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무조건 C파동은 임펄스로 카운팅 돼야 되고 이거를 그대로 대입했었습니다. 이때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근데 어쨌든 지금 비트매매 5까지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퍼즐의 조각을 항상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일부분만 보고 시간이 지나면 퍼즐 조각이 더 보여지고 지나면 더 보여지고 하면서 나중에 맞추는 거다 보니까 네. 전략은 수정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저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좀 뭔가 반성하게 되네.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근데 이번엔 진짜 우승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차트 보면서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는 충분히 공유가 됐을 것 같고 네. 본인이 정한 매매 원칙이 있다면 손절할 때 칼같이 손절하기. 음, 진짜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칼손절. 네. 오파 나왔다고 엔딩 기다리기보다는 오파 나오고 다시 뚫렸을 때 손절 치고 더 위에서 잡던가 아니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가면 바로 손절 치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엘리어트로 분석할 때는 다른 지표는 안 봐요? 뭐 추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섞어 보진 않아요? 아까 그 엑셀 파일에서 네, 2-4 추세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그거 추세선 하나 보고 0-2 추세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그것도 보고 예전에 RSI를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그냥 카운팅으로만 보통 하려고 해요. 주로 레버리지는 몇 배 정도 사용해요? 대회할 때는 9배를 많이 쳐가지고 거의 한 30배, 50배 초반에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 돼서는 한 10배 이하로 평소 운용하는 시드로는 그럼 몇 배 정도 운영해요? 확실하다 싶으면 10배 정도 들어가고 좀 애매하네? 그러면 3배에서 5배? 이 정도로 합니다. 혹시 시청자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까 엑셀 파일에서 말씀드린 건데 플랫 카운팅 하는 거? 그러니까 시우님이 플랫 말고 이거는 뭐 3회 1파로 카운팅 하는 게 수익이 더 낼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플랫에 몇 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플랫을 죽어라 파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까 그 엑셀 파일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플랫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진짜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돈 벌고 퇴사하고 싶어요. 정확히 이 금액이야라고는 안 해도 그냥 뭐 어렴풋이 이 정도면 그래도 한 30억에서 한 50억 사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승 소감.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매매를 했을 때 5,500%로 1등 중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분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운 좋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는 럭키가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리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대출을 받고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잃더라도 대출은 받지 말자, 이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이때까지 와가지고. 아,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6천 날렸다고 했을 때 다 급여? 네, 다 급여예요. 물론 6천만 원 너무 큰 돈이고 속쓰리지만 네, 심리적인 압박감은 대출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덜하긴 했겠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여러분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